전국에 계시는 넷장 여러분, 아니 전 세계에 계시는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마당 뉴스 코TV가 생방송을 예고한대로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익산시의 현안인 악취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동안 악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개해온 익산시의원 이명덕 의원을 모셨습니다. 이명덕 익산시 의원은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국민의당 소속으로 익산시 바선거구에서 당선, 익산시 유권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 바선거구는 익산시 영등 2동, 삼성동, 구성동이 지역구입니다. 네, 미남이시고 정열적으로 우정활동을 하시는 시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익산시의 현안인 악취 문제를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명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인사를 좀 하시죠. 예,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익산시의회 영등, 이동, 삼성동, 구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명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집중 진단 들어가죠. 네. 익산 시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한 지 근 20년이 되었습니다. 네. 원하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악취 피해 현황은 파악을 들어보면 어떠하신지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가 악취 피해를 시민들이 호소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라고 하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닌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은 딱 이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영등동, 어양동, 구성동, 팔봉동 등 익산 신시가지가 조성된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신시가지가 공교롭게도 공단 주변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20년 동안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2010년도부터 아파트가 더 생기고 이제 이렇게 온난화 현상이 되면서 온도도 더 올라가고 도심이 하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대단히 극심하게 도심 전역으로 이 악취 피해가 이렇게 번져 있고요. 지금까지 7년째 전혀 해결되지 않고 매년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 정부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다 통틀어 봐도 시민의 민원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시민들의 많은 민원, 서명운동 등으로 지난 2014년 익산에 있는 1, 2 산업단지가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많이 이제 답답한 문제인데요. 그 전국에 이제 이 악취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30군데도 안 됩니다. 그처럼 악취가 매우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만 어떤 일정 정도의 기준과 어떤 단속에 걸렸던 업체들의 일정 정도의 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을 때만 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14년에 지정이 되었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15년 1월 6일부터 이제 이 악취 관리 지역이 실제 발효가 됐습니다. 규약이.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1000이라고 하면 우리 악취 관리 지역은 우리 전라북도는 750을 적용하고 있고요. 전국의 다른 도시들은 500을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750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공단에 악취를 배출한 업체들이 대략 82개 정도 됩니다. 이 업체들이 여러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계획서도 냈고 하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20년 동안 이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과학적인 연구조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업체들이 배출 허용 기준 750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한 것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받는다 이 정도만 하고서 더 근본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하나 문제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넘어서 단속에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 업체가 이 시민들이 느끼는 그 주요한 악취의 원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우리 업체는 원인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상당히 발뺌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가 그 악취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연구 영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감으로 쉽게 말하면 당신의 업체가 시민들이 느끼는 원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큰 문제군요. 그러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악취의 중요한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과학적인 연구 영역을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
2010년부터 극심해진 그 이후부터 한 7년 동안 주로 악취 담당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민원과 결합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주로 공단을 끼고 있는 영등동, 어양동, 팔봉동, 구성동 뭐 이쪽은 그쪽에 실제 화학 공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 공장 중에서는 뭐 국도화학이라고 하는 공장이 좀 실제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도 하고 많은 좀 요인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좀 가장 큰 뭐 분뇨 냄새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유수 종합환경이라는 폐수 처리 업체가 현재 또 많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고 시설 개선을 하고 있고 또 뭐 상공에너지 이런 것들은 뭐 우드칩이라고 하는 것을 태워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업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는 냄새에 대한 민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곳이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유수종합환경, 국도화학, 상공에너지를 말씀드린 곳은 2공단에 있는 곳이고요. 1공단에 또 신일섬유라고 하는 곳, 그쪽도 마찬가지로 우드칩을 태워서 열을 내다 보니까 그런 또 민원이 많고 뭐 식품회사 체리브로, 그다음에 유스캠 뭐 이런 회사들이 1공단에서는 주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공단 주변에 대형 대지 축사가 2곳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등, 어양, 팔봉, 구성동 쪽에는 그 2공단의 몇 개 업체, 1공단의 몇 개 업체, 그리고 2공단 인근의 축사 이쪽을 좀 이제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동산동 지역도 많이 심한데 동산동은 우리시 가장 외곽에 도심 지역으로 보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쪽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하수 종합 처리장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동 쪽도 그 두 시설 환경 기초 시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 신도시를 서부 쪽으로 해서 모현동, 통학동, 오산면 쪽으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보니까 이미 축사가 하나 아주 대단히 큰 돼지를 3,000마리 정도 키우는 대형 축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그쪽에 분뇨 냄새 기능이 대단히 많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지만 호남고속도로 바로 주변에 있는 왕궁, 왕궁 지역은 한 8만 마리 정도 넘는 돼지를 키우는 왕궁의 예전 안센인 돼지 농장들하고 그리고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 승정이라고 하는 업체 그리고 또 비료를 만드는 부성이라고 하는 업체 그리고 또 그 왕궁의 그 수많은 돼지들의 이 분뇨를 처리하는 뉴어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분뇨 처리장 일단 이런 것들이 또 매우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걸로 크게 일단 영등어양, 부성, 팔봉 그리고 동산동 쪽, 모현통합, 오산 쪽, 왕궁 쪽 그러니까 거의 이 도심을 끼고 거의 주변에 예곽에 계속 어떤 악취 피해를 전면적으로는 도심 전역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임원께서 엄청나게 발로 뛰는 행정을 이렇게 감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만 일단 시민분들이 2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작은 생활 정치를 하고 있는 익산시의회 시의원인데 대단히 좀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시민분들에게 이게 익산의 정치가 대단히 무능한 거 아닌가 저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고 이게 시민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이 자리에 들어서 시민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원 열심히 하는 것은 또 하지만 또 겸손에 민원을 해주시고 훌륭하십니다. 그렇다면 악취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악취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전문가의 연구 영역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정원율 시장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정원율 시장께서 이 악취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특히 나는 어떤 악취 배출 업체들 기업들로부터 눈치 보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천명하고 공무원들도 그래서 상당히 원리 원칙에 의거해서 이제 악취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그 원인 분석을 위한 과학적 규명을 위한 전문가 연구 용역을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수립을 해서 지금 8월 둘째 주부터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좀 중요한 것은
이 시민의 민원들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예, 그러냐면 이 악취라고 하는 것이 무색이다 보니까 공기 흐름에 따라서 대단히 큰 피해를 줬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은 기계와 어떤 이제 측정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그 기계와 측정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이 후각을 통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를 실시간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구 용역팀이 악취 3355라고 하는 스마트 앱을 만들어서 그걸 시민들에게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들은 장소가 어디인지, 시간을 어떤 시간대 피해를 받는지, 또 어떤 냄새 피해를 받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연구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또 하나 저는 예전부터 제가 좀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시가 악취의 농도만을 현재 측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되게 걱정하는 건 이 공단에 화학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맡고 있는 냄새가 우리 아이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이냐. 예,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그 악취 농도 검사만 하지 말고 이번에 연구 용역을 하거나 앞으로 단속을 할 때 특히 화학 공장이나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정성 검사라고 해서 악취 성분을 검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악취 성분이 실제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문제가 또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취 성분 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